자,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그 부모 쪽 그 추상 클래스를 만들면서 구현 메소드만 있고 추상 메소드가 없는 경우, 그래서 자식 쪽에서는 오버라이딩을 하지 않게 되면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오로지 그냥 객체를 만드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이런 방식의 클래스 어떨까요? 여러분이 봤을 때 어떻게 보입니까?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한데 이런 경우는 굳이 추상 클래스를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해당되는 아까 우리가 그 구현 메소드만 존재하는 이 클래스를 그냥 구현 클래스를 만드시면 돼요. 굳이 추상 클래스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보통 우리가 이렇게 그 추상 클래스하고 구현 클래스를 나누어서 객체를 만드는 것을 따로 별도로 이렇게 해두는 이유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뭐 주요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주요하다 하더라도 이제 용도가 아래쪽에서 그냥 해도 상관이 없는 경우, 그 경우에는 지금처럼 구현 클래스와 구현 메소드와 추상 메소드를 동시에 이렇게 하고 있고, 자식 쪽에서는 당연히 추상 메소드로 정의가 된 걸 제외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에러 메시지가 뜨고 오버라이딩을 하도록 강요하는 겁니다. 개발 쪽에서 일을 나눠서 할 때는 상당히 이렇게 하게 되면 굳이 뭐 말로 할 필요 없이 이 클래스를 사용하세요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속받아서 쓰게 되고요. 상속받으니 지금처럼 이제 자기가 구현해야 되는 파트가 보이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이제 형태고, 자, 이런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별도로 부모 클래스 쪽에 있는 내용 중에 만약에 자식 쪽에서 구현할 필요가 없다 하면 그냥 일반 그냥 구현 클래스를 만들면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굳이 하자면 아까 그런 경우인데, 어쨌든 뭐 자식 쪽에서 새롭게 메소드를 추가한다든지 하게 되면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죠. 근데 보통 수상 클래스나 이제 이런 것들은 애초에 사용을 할 때 다양성을 이제 염두에 두고 보통 사용을 하게 되고, 다시 다운캐스팅을 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자식 쪽에서 만들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받을 때는 부모 쪽으로 객체를 받고요. 객체 자체 생성은 이제 부모 쪽 클래스로는 추상 클래스이기 때문에 객체를 만들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제 자식 클래스는 이제 만들어서 부모 쪽을 받게 하고 싶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양성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 이제는 문제가 안 됩니다. 이제는 부모하고 자식이 사실은 영역이 같죠. 다만 이제 구현된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차지하는 사이즈는 늘어나긴 했지만은 부모와 자식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와 틀리게 이제는 이게 부모라고 하면 자식도 이거예요. 같은 것을 마찬가지로 가리키고 있고. 그래서 다양성을 했을 때 설사 부모 이름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이제 오버라이딩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자식 쪽에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요, 부모 쪽에서 딱 먼저 접근하죠. 그랬더니 껍데기야. 그럼 어딘가 있겠지 하고 찾아가 보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접근할 수도 있고요. 또는 구조 자체가 여기에 객체를 만드는 시점에 부모 쪽에 이 항목이 추가가 그러니까 구형 부분이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제는 부모 객체로 다양성을 이용해서 받는다 하더라도 별도의 오버라이딩을 하지 않는 한, 오버로딩을 하지 않는 한, 다 전부 오버라이딩 한 거죠. 재정의한 거기 때문에
부모 타입을 받아도 문제가 없다. 마찬가지로 인터페이스도 이제 이와 같은 똑같은 문제입니다. 인터페이스도 자 상속인데 자 패키지를 새로 만들고 이번에는 인터페이스. 마찬가지 인터페이스도 이제 예약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언더바를 붙여서 같은 이름을 쓰지 않도록 해주셔야 하고요. 자, 약간 인터페이스는 좀 특이한 면이 있죠. 보이기에 일단은 그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약간 모습도 다르죠. 그리고 뭐 에스텍트가 붙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부에 구현된 것도 아무것도 없는. 자 그래서 이제는 인터페이스 parents 이렇게 만들고 인터페이스 차일드를 만들겠습니다. 인터페이스 아니죠? 이거는 부모고 이제 자식은 자 여기다가 이제 순수하게 추상 메소드만 존재하기 때문에 뭐 get 뭘로 할까요? 어떤 add int j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하나 더 하나는 좀 허전하니까 하나만 더 넣겠습니다. int 이제는 subset 빼기 순수하게 이제 그 함수의 선언부만 존재하죠. 이게 인터페이스니까 또는 이제 상수를 넣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구조를 이제 가져가기 때문에 얘는 이 자체로 어떤 것도 객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안에 있는 모든 메소드는 추상 메소드이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을 생략한다 하더라도 컴파일러에서 자동적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외부에서 이제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클래스를 이제 만들고 인터페이스의 차일드 인터페이스는 아니지만 이름을 인터페이스 차일드 또는 어떻게 하냐면요 앞에 보통 이름을 저희가 i를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는 제가 i로 안 붙였죠. 그래서 이거 잠깐만 좀 변경을 할게요. 이름을 i라고 대문자를 붙이고 뒤에 parents 이렇게 해서 인터페이스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자식을 보통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냐면요 클래스 만들 때 i 인터페이스를 parents의 구현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현 이렇게 붙여서 이름을 짓습니다. 요 구조로. 그리고 이제 같은 폴더에 보통 두는 게 아니라 구현체는 별도로 빼두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impl 라고 두고 여기다가 이렇게 보통 이제 인터페이스가 지금 같은 경우 저희가 하나밖에 안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 인터페이스 패키지 안에 여러 개가 존재하고요. 잠깐만요.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의 구현 패키지 이렇게 이 구조로 보통 많이 갑니다. 그리고 얘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제는 구현을 해야 됩니다. iparents 이렇게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에는 추상 메소드만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구현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오버라이딩을 다 하도록 하는 구조가 인터페이스와 일반 클래스들 사이 관계에서 부모와 자식 관계일 때 쓸 수 있는 방법이고요. 자, 실행 클래스도 인터페이스라고 좀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부모의 인터페이스 이름이죠. 인터페이스의 이름으로 자식 클래스를 만들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서 ip 점 하게 되면 이제 각종 add 이렇게 있죠. 1, 뭐 2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일단은 지금 이제 그 중요한 파트가 뭐냐면 이렇게 이것도 좀 다양성인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제가 보는 관점은 가장 어떻게 보면 다양성을 쓸 때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인터페이스 클래스 간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인터페이스가 왜 클래스인지에 대해 좀 약간 추가적으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제가 인터페이스를 하나 더 만들고 이렇게요. parents의 parent, 부모의 부모 이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만약에 곱하기 라고 하는 걸 했을 때요. 자, 이것을 저쪽에 있는 자식 클래스가 얘를 인터페이스를 두 개를 부모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여기 구현체가 얘죠. 우리의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할 수 없어요. 하지만은 이게 만약에 인터페이스인 경우에는 다중 상속이 됩니다. 즉, parents의 parents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부모 안에 있는 메소드. 이렇게. 오버라이딩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진 기능을 조합시키고 싶을 때요. 그때 인터페이스는 다중 상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편리하다, 필요하다면, 자, 이건 잠깐 지우고, 인터페이스가 왜 클래스냐면 클래스와 클래스 사이에서는 상속이 가능하죠. 인터페이스 간에는 상호 상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얘의 부모 인터페이스가 얘죠. 얘가 어떻게 하냐면 상속을 이렇게 받습니다. 인터페이스가. 익스텐드가 우리가 흔히 용어로 쓰는 상속이죠. parents, parents 이렇게. 이렇게 딱 하는 순간에 아까 우리가 여기에 그 인터페이스 구현체 쪽에서 여기 직접적으로 다중 인터페이스 상속을 다중 인터페이스 구현을 했죠. 했을 때 아까 X 표시가 올라왔잖아요. 부모의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도 지금 구현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얘가 내 부모인데요. 내가 또 다른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받았어요. 이렇게. 그 경우에도 동일하게 자식 입장에서는 둘 다 가지고 있죠. 얘도 가지고,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 얘도 있고 얘도 있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현할 때 동일하게 에러 메시지가 뜨고 이렇게 오버라이딩을 해야 됩니다. 이 구조로. 뭐 여기서 바로 그냥 이제 다중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처럼 인터페이스와 인터페이스 상속을 통해서 이렇게 동일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용도가 많고 우리가 프레임워크 쪽에서도 많이 씁니다. 대표적인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인터페이스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인터페이스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이 경우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인터페이스가 지금 뭐냐면 데이터 소스라고 할게요. 그러면 주로 데이터 소스는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행동이 보통 select, 그냥 단순하게 일단 지금 리턴 타입이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냥 스트링에 그냥 select 메소드, 여기에 저희가 SQL을 이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구현체가 없죠. 그러니까 define이 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저희가 string SQL, 그 다음에 insert는 성공 실패에 대한 리턴 값이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서 내가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데이터 소스가 오라클인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MySQL도 있겠죠. 그럼 내가 클래스를 만듭니다. 오라클 인풀, 그 다음에 클래스에 MySQL 인풀, 이렇게 두 가지 구현 클래스를 만든 다음에요. 오라클 쪽도 임플리멘테이션을 할 때 데이터 소스 쪽을 인터페이스로서 부모로서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MySQL도 동일하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 이렇게. 당연히 추상 메소드만 담겨 있는 것을 구현했기 때문에 실제 구현을 해야 되겠죠. 오버라이딩 해야 됩니다. 두 가지. 근데 실제 안의 내용은 SQL 문장이 두 개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또는 커넥션 할 때 커넥션 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래서 커넥션도 좀 추가해 줄까요? 커넥션. 여기 이제 요거는 자동적으로 인터페이스에서 붙여주니까 접근 제한 전에 일단 무조건 퍼블릭이기 때문에 앱스트랙트고 퍼블릭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고, 커넥션 객체를 받는다고 할게요. 자바 SQL에 요것도 인터페이스입니다. 아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get 커넥션이 되겠죠. 메소드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크게 들어가는 게 URL, 그 다음에 ID, 패스워드 구조입니다. 우리가 연결하고 싶을 때 이렇게 이런 구조의 이제 수상 메소드가 있는데, MySQL 지금은 이제 제가 구현해 줘야 되겠죠. 위로 좀 올리겠습니다. 오라클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오라클도 그렇고 MySQL도 그렇고 구현을 해야 되는 부분은 커넥션, 조회, 그 다음에 입력입니다.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것은 인터페이스 저희가 추상 메소드로서 선언한 파트들이죠. 근데 실제로 구현 쪽에 들어가게 되면 이 스트링이 틀립니다. 연결 문자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URL이 틀려요. 오라클이 틀리고 MySQL이 틀립니다. 그런데 이 객체를 우리가 만들 때 있잖아요. 만들 때 부모 타입으로 봤죠. 그리고 이 객체를 만들 때 저희가 데이터 소스라고 하는 타입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데이터 소스 뭐 get connection, 뭐 데이터 소스 select, 데이터 소스 뭐 이렇게 인서트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처리를 하게 될 텐데요. 그럴 때 이 객체, 데이터 소스 객체를 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는데 안에 내용은 틀려요. SQL도 좀 차이가 있고 조금. 그러니까 뭐 아주 특화된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마다 특화된 SQL 문장들이 있거든요. 조회를 하더라도 SQL 들어가는 문장들이 각각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원되는 메소드도 틀리고, 그 다음에 자기 데이터베이스만의 어떤 특별한 SQL 어떤 예약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데 외부에 호출할 때는요,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데이터 소스 객체 해서 커넥션 한 다음에 안에 있는 내용을 다른 데이터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데이터 소스를 만드는 업체에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접속하기 위한 표준이 있다. 접속하고 그 다음에 어떤 객체를 얻어와서 그 객체를 가지고서 데이터베이스 조회하는 또는 입력하는 문장을 실행해야 된다 해서 이제 이 절차들만 정의를 해두는 겁니다. 절차만. 근데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은 오라클이 MySQL하고 완벽하게 똑같지 않습니다. 달라요. 실질적으로 그 상세한 내용은 해당되는 오라클을 만든 회사, MySQL을 만든 회사에서 작업을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사용자는 그냥 get connection 메소드 쓰고 select 메소드 쓰고 insert 메소드를 쓰기만 하면 됩니다. 내부적으로 뭐가 호출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쓰는 지금 JDBC가 딱 그런 형식이죠. 실제 JDBC를 구현한 이 부분, 오라클 쪽 구현한 분들, MySQL 구현한 분들이 안에 이 내용, 커넥션을 처리하는 방법이나 절차가 다릅니다. 다른데 우리는 그 신경 안 쓰죠. 우리는 그냥 뭐 여기 스트링을 받는 내용 값이 분명 URL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잠깐만 그걸 보여드리면요, JDBC 연결 문자열 오라클
MySQL. 여러분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이걸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MySQL에서 연결하려고 할 때 쓰는 문자일 방식입니다. MySQL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일단 JDB 얘는 같아. 여기서부터 달라요. 다릅니다. 우리는 뭐 서비스 아이디라고 쓰고 또 다른 것들도 포함하지만 이렇게 이 부분이 달라요. 문자열이 다릅니다. 다른데 그건 뭐 내 입장에서는 다른 것이고 받는 쪽에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MySQL 쪽이고요. 오라클 없나? 오라클 있을 것 같은데. 오라클은 이렇게 씁니다. 다르죠? 다르지만 이거는 이제 그 실제 코드가 구동이 될 때는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실 내부적으로 이제 그 실행하는 방식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MySQL 넣어놓고 구현을 오라클 연결하는 절차가 관련된 구현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제대로 실행이 안 되겠죠. 하지만 외부에서는 get 커넥션만 알면 돼요. 그리고 이 연결 문자가 뭐지? 라는 것만 알고서 적절하게 거기에 값을 채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쪽에서 볼 때는 굉장히 편리하게 내가 MySQL을 쓰든 내가 오라클을 쓰든 JDBC는 그냥 내가 JDBC를 알고 있으면 끝이에요. 세부적인 어떤 구현 내용들은 내가 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인터페이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라클에 따른 별도의 연결 방법들, 인터페이스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MySQL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인터페이스는 똑같은 이름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이것을 가지고 구현한 클래스 벤더들마다, 즉 제품 만든 벤더들마다 서로 다르게 그냥 구현을 할 뿐인 거죠. 이런 경우에 인터페이스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기능만 딱 정의해 놓고 실제로 구현을 넘길 때도 편하고요. 근데 어떤 것들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기능만 정의하는 게 아니라 기능의 구현도 일부분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로직이 너무 중요하다든지 난이도가 너무 높다든지 해서 업무 분장에서 모듈화해서 나누고 싶을 때 그런데 요거는 다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 통째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넘겨주면 되고요. 회사 내부 어떤 중요한 어떤 로직이기 때문에 위에서만 알고 있고 아래쪽에서는 굳이 알 필요 없이 그냥 쓰기만 하고 싶고 그리고 여기에 구현되는 부분 중에 굳이 난이도가 높지 않아서 뭐 이거는 그냥 일을 주면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파트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걔는 추상 메소드를 만들어 두고요. 외부에 오픈하고 싶지 않은 것들은 구현 메소드를 만들어서 구현 메소드와 추상 메소드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상태죠. 그럴 때는 저희가 추상 클래스를 이용해서 처리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어떤 인터페이스, 추상 클래스, 일반 클래스, 상소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다시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구조가 이제 프로그램 만드는 구조가 이 구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웹에서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쓰고 있는 그 구조를 그대로 일반적으로 저희가 만드는 시스템에서도 동일한 구조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고요. 어제 그게 어디에 갔죠? 이거였나? 엑서사이즈 요걸 작업하던 중이었죠. 이건 업무 단위로 여러 가지로 이제 저희가 쪼개서 했던 거고 어제 그림 중에 잠깐 그걸 좀 설명을 좀 하고 요걸 좀 보완한 다음에 그런 JDBC 자 프로그램 구조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좀 추가적으로 약간 좀 수정돼야 될 부분도 있고요. 제가 지금 이제 어제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시작했던 그 코드도 그렇고 이걸 잘 설명을 들으세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그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상적이다? 정상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여러분 원칙적이라는 말을 하죠.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어. 하지만은 어떤 상황이 해당되는 실제와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형을 하게 되는데, 원래는 이거 DAO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고, 여기 안에, 이 클래스 안에 뭐가 있냐면,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한테 지리어를 보내고, 그 다음에 지리 결과를 받아서, 자, 테이블 자체가 이렇게 위에 칼럼 이름이 있고요. 칼럼 이름 매핑이 되는 칼럼 값이 존재하고요. 이 칼럼 값의 집합이 하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로우라고 한다고 하죠. 행. 그죠? 근데 이 행을 잠깐 잘 보면 예전부터 이제 이렇게 했던 건데 데이터베이스의 행과 클래스의 객체는 항상 1대1입니다. 왜냐하면 보면 요 데이터 묶음의 집합이 클래스에 그대로 필드로 담길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어떤 클래스, 즉 특별한 다른 연산 없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목적, 즉 테이블의 행을 저장하는 목적으로만 쓰이는 클래스를 우리가 엔티티 클래스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데이터를 받아오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 엔티티 클래스에 담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 테이블에 이렇게 칼럼하고 똑같은 구조로 만들거든요. 이 클래스를 만들기 때문에 여기 전체적인 데이터를 다 가져옵니다.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사이트에 가서 데이터를 목록 볼 때 어떤 게 있냐면 실제로 그 사이트에 여러분들이 일할 계획에서 가서 보면 사실 보여지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칼럼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테이블 안에 있는 이 로의 구성 요소인 이 칼럼 요소를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일부를 보여주죠. 그러면 내가 이 정도로 보여주고 싶어. 근데 내가 엔티티 받아올 때는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다 받아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쪽에 뷰 쪽으로 넘기는 시점 있죠. 넘기는 시점과 데이터를 받아온 시점의 데이터가 그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는 제가 지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만은, 이게 뭐냐면, 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 사이에, 그 다음에 컨트롤러는 결국은 JSP에다가 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데이터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그때 우리가 객체를 보낼 텐데, 요 사이에서 데이터 전달용으로 지금 DTO가 있습니다. 사실은 보세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서 하냐의 문제인데, DAO 안에서 일단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엔티티 클래스에 담아요. 근데 실제 출력할 때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좀 다르죠. 그러면 이 클래스 안에서 DTO 클래스를 만듭니다. 이 DTO 클래스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고객한테 또는 이걸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한테 보여줄 필드들이, 칼럼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칼럼만 딱 정의를 합니다. 만약 이 세 개다. 그럼 세 개만 필드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는 5개다. 여기는 5개가 다 있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는 엔티티 객체를 가지고 와서 하나씩 꺼내와서 여기다 담아주는 겁니다. 이 세 개만. 그런 다음에 서비스에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서비스 쪽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서비스는 그냥 호출하는 중간 중개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 자, 여기다가 서비스한테 뭘 보내냐면요. 엔티티 클래스를 보내는 겁니다. 그럼 서비스에서 무슨 일을 하냐? 엔티티 클래스를 받아서 생성한 DTO 클래스를 생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성된 DTO 클래스의 객체를 컨트롤러한테 넘겨줍니다. 그리고 컨트롤러가 받은 이 DTO는 최종적으로 JSP에 넘겨지는 데이터예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DAO에다가 엔터티를 받는 까지 오케이. 근데 이 데이터를 수정해서 실질적으로 JSP에 넘겨줄 데이터를 넘겨줄 객체인 DTO까지 여기서 한다고? 뭐 아닌 것 같아. 바로 보낼 수 있으면 그냥 보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걸 엔티티 클래스를 바로 다 보낼 수 있으면 이거 자체가 그냥 DTO 클래스입니다. 좀 중복되죠? 그러면 DTO 클래스만 있고 엔티티 클래스를 없애든지, 근데 이 구조를 유지를 하고 싶어. 나중에 JPA 그 목적으로 이 구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싶으면 여기 받아와서 서비스한테 엔티티 클래스의 객체를 넘기고 서비스 안에서 엔티티 클래스를 꺼내와서 그 중에 필드 중에 3개를 꺼내와서 그 3개를 담고 있는 DTO 객체를 만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컨트롤러에 넘겨주는 방식. 서비스에 좀 할당을 해줄게요. 그러면 원래는 이 시점에 지금 서블릿을 하는 시점에서는 엔티티 클래스의 객체부터 안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애초에 그냥 DTO 클래스만 만들어요. 그래서 애초에 가져올 때 DTO에 채울 필드만 꺼내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비스 패키지에다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 서비스에서 할 일 없죠? 물론 이제 꺼내온 데이터를 여러분 다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금액이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이 사이트가 만약에 미국 사이트다. 그러면 달러로 표시해야 되겠죠? 이게 막 영국이다. 파운드를 표시해야 되겠죠? 한국이면 원화로, 중국이면 위안인가요? 또는 일본이면 엔으로 표시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뭔가 데이터 조작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을 DAO 쪽에서 하는 것은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AO는 순수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역할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서비스에서 데이터 처리를 해주면 되죠. 방법은 이제 뭐 워낙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우리의 데이터 소스는 이미 만들어진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있죠. 웹에 데이터 소스. 여기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우리한테는 데이터베이스고 이 하나하나가 행이에요. 그럼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엔티티를 쓸 건가 말 건가. 지금은 엔티티를 많이 쓴다고 하면 어차피 엔티티 자체를 지금 바로 JSP에 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뭐 보낼 수 있습니다. 보내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약간 이거 변형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보내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엔티티를 여기에 쓸 거냐. 근데 이제 일단 구조는 지금 처음 맞출 때는 엔티티 클래스를 쓸게요. 쓰고 여기서 파일을 읽어와서 잘라낸 하나하나의 요소를 엔티티 클래스에 넣겠습니다. 넣고 그것을 서비스 패키지 보통 레이어라고도 하거든요. 컨트롤 레이어, 뷰 레이어, 단계요. 레이어, 뷰 레이어, 컨트롤 레이어, 서비스 레이어, DAO 레이어.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때 일단은 가장 원칙적인 모습, 즉 DAO는 내부적으로 이 파일을 읽어와서, 다른 말로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되면 데이터베이스 커넥션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지금 파일이니까 파일을 읽어와서 이 하나하나의 칼럼을 다 전부 다 꺼내서 엔티티 클래스의 필드에다 채워서 엔티티 클래스 객체를 만들어서 넘겨주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서비스 쪽에서는, 서비스 레이어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엔티티 중에서 우리가 3개 정도만 출력의 대상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를 읽어와서, 이 클래스 객체를 읽어와서 만들어진 DTO 이 3개의 칼럼만, 3개의 필드만 채워서 별도의 DTO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 겁니다. 그런 다음에 걔를 컨트롤러에 넘길 거예요. 가장 제가 원칙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거고요. 서블릿에서는 그냥 DTO가 엔티티를 사실상 대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 본다면 굳이 이런 말 하죠. 근데 이제 뭐 큰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 구조가 뭐지 하고서 뭐 데이터베이스 접속해서 그쪽 사이트에서 칼럼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엔티티 클래스만 보고도 해당되는 테이블의 구조를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유용하죠. 그런 측면에서는 가장 원칙적인 걸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엔티티를 빼고 바로 DTO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DAO부터 먼저 가볼게요. 이제 DAO 좀 작업하다가 멈춘 것 같은데, 야, 이거. 당연히 여기서 이게 지금 인터페이스고요. 그래서 I, 대문자 I를 쓰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이름,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가 DAO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구현체는 여기 있고요. 뒤에 인플 붙었죠. implementation, 구현했다. 뭘 구현했냐면 이 인터페이스를. 이 인터페이스 내부에 보니까 이렇게 get student info라고 하는 메소드가 존재하죠. 추상 메소드. 그것을 여기서 구현한 오버라이딩, 재정의한 거죠. 컨트롤 시프트 O에서 쓰지 않는 어제 한 거.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데이터 파일을 읽어와서 라인 단위를 읽어와 데이터 소스 읽어와서 토큰을 이 토큰이라고 하거든요. 잘라진 어떤 값 하나하나가 토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콜론을 구분자로 해서 끊어내서 하나하나들이 배열에 들어가고 위에서 우리가 그 만들게 될 이 객체의 값을 채운 값을 어레이 리스트에 추가한 다음에 그 결과를 돌려주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여러 개의 행을 담아서 보내주는 것하고 똑같은 결과가 됩니다. 자, 그러면 10분 정도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을 한번, 자, 이게 데이터 소스고, 그죠? 그래서 하나하나가 테이블에 로우하고 같고, 하나는 여기 구분자, 콜론으로 구분된 하나하나는 칼럼이죠. 그래서 여기서 한 라인씩 읽어와서 콜론을 구분자로 해서 하나 항목 전체를 문자열 배열에다가 담았죠. 그런 다음에 자, 얘를 어디다가 집어 넣을 거냐? 아까 얘기했던 이게 엔티티 클래스, 엔티티 클래스가 이놈이죠. 필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객체를 여기서 선언만 했고요. 여기서 객체를 만든 다음에 객체를 채워서 이게 행이 하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리스트로 리턴하기 때문에 리스트, 어레이 리스트 타입의 객체를 만들고 이게 애드 시켰습니다. 이걸 반복을 하면 이제 5개의 student info entity 객체가 이 어레이 리스트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작업이 끝나면 모든 행을 객체 하나, 둘, 셋, 넷, 5개 객체가 어레이 리스트에 들어가 있게 되고요. 그걸 리턴한 겁니다.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여기는 이제 파일이 데이터 소스일 뿐이죠. 파일이 데이터 소스일 뿐이고 실제로 이 부분이 이제 JDBC를 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그 다음에 이제 인증받고 난 다음에 질의어 던지고 그 다음 리턴을 받아서 다수의 행을 여러분들이 똑같이 담아서 보내게 됩니다. 거기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while loop 문장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처리할 때도 똑같습니다. 구조는. 다만 내용이 얘는 파일이고 걔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넘어온 result set이라고 하는 별개의 객체에 담아져서 오는 거고 그 차이만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부분을 제가 고쳤죠. 아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해져 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가 지금 보시면 이놈이죠. 이놈을 오버라이딩해서 재정의해서 구현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 여기 빨간색이 왜 올라오느냐? 얘를 호출한 애가 있죠. 그게 바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서비스에 가보시면 자, 서비스에서 만든 인터페이스가 지금 뭐를 리턴하다고 되어 있냐면 요거 DTO죠. 그죠? 지금 제가 원칙대로 여기서 엔터티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들어진 것을 서비스 레이어, 서비스 쪽에 패키지 내에서 전달해서 얘가 다시 어떤 조작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넘길 때는 그냥 스튜던트 인포 엔티티로 넘긴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얘 구현체가 어디에 있냐면 인풀 요거죠. 인풋.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제. 얘기는 좀 나중에 이 부분이 지금 DAO 쪽에 개체를 지금 만들어서, 이 부분이죠. 리턴 받는 부분이 이겁니다, 이거. 자, 이렇게. 자,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서 임포트 시켜주고요. 자, 이 부분인데요. 여기서 저희가 엔티티를 바로 넘길 수도 있고요. 또는 전체 데이터를 다 보여주지 않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디 갔어? 데이터가 여기 있죠? 우리가 테이블에 있는 것은 다 받아왔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자한테 보여줄 때는 이 세 개만 보여줄 겁니다. 앞에 하나, 두 개, 세 개. 이 세 개의 어떤 칼럼만 사용자 페이지로 넘겨주고 이 부분은 저희가 쓰지 않을 거예요. 그럼 그걸 이제 여기서 만약 작업을 하게 되면 여기서 엔티티 객체를 안 쓰고 바로 DTO 객체를 쓰시면 돼. 근데 그렇게 안 쓰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서비스 쪽에서 저것들을 좀 조작을 해서 페이지로 보낼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조작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 서비스 쪽에 호출을 누가 하느냐? 바로 컨트롤러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데이터 넘길 때는 DTO 형식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넘겨받은 값은 엔티티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DTO로 넘길 거기 때문에 이것도 좀 수정해야 되겠네요. 인터페이스를 오버라이딩 했으니까 인터페이스에 가서 이렇게 바꿔주고 여기서 이제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자, DAO, DTO. 그러면 여기다가 개체를 하나 만들게요. 요거는 DAO 쪽 호출하기 위해서 만든 개체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DTO 객체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놈. 마찬가지로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그래서 리스트 타입에 담기는 데이터가 뭐냐면요. DTO 얘입니다. 그리고 std 이거 이름 임의로 하세요. 리스트. 왜냐 하나를 보낼 게 아닐 거기 때문에 array 리스트 이렇게. new를 안 했군요. 죄송합니다. new 객체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고 요 데이터를 조작을 해서 현재는 넘어올 때 엔티티 타입입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넘길 때는 제가 DTO로 넘길 거예요. 칼럼은 3개. 자, 여기서 지금 get info가 array list 타입은 맞는데 잠깐만요. 뭐 일치가 하지 않는 게 있나? 여기 뒤에 인풀 객체 얘를 호출하고 리턴을 엔티티로 바로 해주고 이 DAO인데 제가 뚱뚱한 쪽을 수정을 했나요? 잠깐만. 엔티티 쪽 잠깐 좀 가보겠습니다. 엔티티가 지금 그놈이고 제가 이거는 그 뭐죠? 인터페이스가 아니죠. 그냥 DAO 죄송합니다. DAO DAO의 인터페이스는 엔티티로 했고 얘가 지금 구현체가 엔티티. 여기 헷갈리네. 잠깐만요. 잠깐 좀 숨겨놓고 그러면 이제 엑스프레시가 올라오고 이걸 구현하도록 좀 다시 만들겠습니다. 이 구조인데 DAO의 엔티티 잠깐만 임포트가 좀 DTO고 엔티티에 들어간 내용이고 아이고 잠깐만요. 아까 사이즈 좀 줄이겠습니다. DAO가 왜 나와? 다른 게 하나 들어가 있었나? 이게 DAO 왜 있지?
임포터가 좀 지금 잘못됐네요. 엔터티에 student 엔터티 리턴 타입이 좀 안 넣었기 때문에 나온 에러고, 안에 있는 내용 그대로 복사해서 다시 저쪽으로 한번 좀 보낸 다음에 좀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제하고, 아이고, 이건 빼고, 타입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tr. 이게 다 붙어버렸네요. 예. 어디선가 꼬인 것 같은데. 이것도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되네. 잠깐만. 여기 지금 DAO가 들어갈 일이 있나? DTO는 사용할 필요가 없고, DAO 구현 오버라이딩 여기서 지금 리턴 타입이 호환되지 않는다. 근데 DAO 타입의 get info를 리턴했다. 엔티티 리스트 이놈인데 엔티티 set 엔티티 엔티티 보내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엔티티로 지금 받도록 되어 있는데 얘를 구현했잖아요. 맞는데 리스트 엔티티 get info 리턴 타입이 얘고, 얘가 메소드 이름이고, 리턴 타입이 얘고, 서로 유틸에 들어가 있고. 잠깐만, get를 이걸로 지금 만들었고, 리스트 타입에 똑같이 리턴하기 위해서 이 타입을 리턴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하나씩 꺼내와서 이게 그렇지, 항목 하나 개체 하나씩 만들고 그 리스트에 담아 놓은 거죠. 잠깐만, 뭔가 엔티티 리스트 엔티티 하나, 야 이건 뭐 이렇게 인터페이스하고 지금 맞춰보는 건데 인터페이스가 다르나? 이렇게 인터페이스 구현했고, DTO가 왜 나와 여기서 갑자기? 폴더가 그쪽에 있나요? 엔티티가 엔티티인데 여기 됐고, 여기도 지금 엔티티 이제 됐네요. 이거 참 이거 이거 막 헷갈려 죽겠습니다. 지금 BR 일단 클로즈 하겠습니다. 그 보조 스트림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FR도 클로즈 할게요.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데이터 처리하는 파트는 끝났습니다. 정상적으로 지금 끝났고요. 임포트가 좀 잘못되고 한 문제 때문에 좀 생긴 문제고요. 자, 이제 그 엔티티로 데이터베이스 엔티티 그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계속 얘기했죠. 테이블과 딱 1대1로 매핑이 되는 클래스다. 그렇기 때문에 테이블 요소 그대로 담아와야 된다. 구조도 당연히 테이블 요소와 똑같아야 하기 때문에 엔티티 클래스인 경우에는 구조가 같아. 그죠?
같은 구조를 띄고 있죠. 파일의 구조와 엔티티 구조 정확하게 얘가 이름이 네임 어드레스가 전화번호 메일 이렇게 그죠? 딱 정확하게 이제 테이블과 1대1로 매핑이 되는 우리가 클래스를 엔티티 클래스라고 한다. 그래서 최초 데이터를 저희가 가져올 때는 엔티티를 담아서 가져왔어요. 리턴도 했습니다. 근데 이 DAO를 호출하는 게 제가 아까 서비스라고 했죠. 한번 서비스 쪽에 가보시면 얘가 지금 인터페이스. 근데 얘는 돌려줄 때 뭘로 돌려주냐면 getStudentInfo라고 하는 메소드가 자 DTO 타입의 리스트를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현체에 가보면 이제 자 근데 이 시점에 데이터를 받을 때는 뭐를 받았냐면요. 엔티티 리스트를 받았어요. 이 시점에는. 근데 우리가 보낼 데이터, 컨트롤러에 보낼 데이터는 리스트는 리스트인데 안에 들어간 요소가 스튜던트 인포 DTO입니다. 자, 근데 인포 DTO 쪽 제가 잠깐 가볼게요. 이거 아마 그때 제가 구현을 안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구현했나? 아, 했네요. 제가 세 가지 그죠? 이 세 개만 보내겠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저게 지금 있는 여기 엔티티 리스트로 가져온 놈을 프로프로 돌릴 겁니다. 자, 프로프를 돌릴게요. 고급 프로프 써도 되겠죠? 얘는 지금 다 가져올 테니까. 그리고 요소, 자, 집합 데이터는 얘고요. 콜론은 얘고, 얘가 하나씩 하나씩 꺼내오는 대상이 뭐냐면 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왜 자꾸 키보드가 이상한 건지 아니면, 하나는 꺼내온 놈은 이놈 타입의 개체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름을 줘야 되겠죠? student info entity. 이렇게 할게요. 약간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어쨌든 지금은 좀.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꺼내오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이제 칼럼이, 필드가 5개가 있어요. 근데 나는 지금 엔티티 쪽은 그 필드가 3개입니다. 그래서 5개 중에 3개만 꺼내와서 DTO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 겁니다. 일단은 DTO 클래스도 어레이 리스트로 리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두셔야 되는데 일단은 student DTO, info DTO를 객체를 요소로 가지는 리스트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선언을 할게요.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요 타입의 객체를 그냥 선언만 해. 아이씨 왜 이랬지 이거? 정말 이해가 안 가네. 제 손가락이 문제일까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 코딩하기 너무 좀 괴로운데. DTO student info DTO 이렇게 해서 얘는 개체이기 때문에 주소값을 가져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 하나 만들 겁니다. 생성자 쪽에서 만들 수도 있죠. 그럼 요것보다는 조금 더 단순해지겠죠. 근데 이제 지금 세트를 이용해서 값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냥 기본 생성자 만드시고요. 여기다 값을 채울 겁니다. 어떻게 채울 거냐면 stsidto get set 그죠? id name address 순으로 id.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꺼내올 겁니다. 어떤 값을 가져올 거냐? 여기서 get id. 개체명으로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클래스명을 쓰시면 안 되고 여기서 꺼내온 놈이 이놈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get id 오케이 세팅을 했고요. 두 번째 sidto 한 다음에 set 이번에는 name 하는데 여기에 넣는 값이 이놈이죠. set name get을 get 죄송합니다. 값을 가져와야 되니까 get name 마지막 sidto set address 그리고 여기서 get address. 자, 그러면 이제 객체 하나 객체를 빈 객체 생성해서 값을 채웠습니다. 채웠으면 이 DTO 리스트한테 헤드 시켜야 되겠죠. 헤드 대상은 얘입니다. 자, 이걸 반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는 지금 총 5개가 있죠. 계속 가지고 와서 DTO에 3가지만 값을 채워서 어레이 리스트
DTO 리스트를 객체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이 루프가 탈출하게 되면 여기에는 여기에 넘겨준 엔티티 쪽에 있는 객체들 5개를 다 꺼내오고요. 꺼내와서 그 각각의 객체의 값 중에서 3개 값만을 꺼내와서 얘를 만들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DTO 여기 안에도 5개의 DTO 객체가 만들어져 있겠죠. 근데 차이는 뭐냐면 뒤쪽에 2개는 안 쓴다는 겁니다. 우리 안 쓰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DTO 리스트를 돌려주는 코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서비스 쪽에서 뭔가 작업을 했죠. 원래는 만약에 우리가 이제 보통 그 DAO 쪽에서 엔티티 객체를 제가 잘 안 쓴다 그랬죠. 왜 안 쓰냐면 여러분이 이 엔티티 클래스의 특징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테이블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근데 우리가 테이블과 일치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에 칼럼이 굉장히 많고요. 사용자에게 보여줄 수 없는 여러 가지 정보들도 많습니다. 뭐 등록자가 누군지, 그 다음에 뭐 시작 시간, 종료 시간, 그러니까 작업의 시작 시간, 종료 시간도 넣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기타 이제 얘가 접근 권한을 또 줄 때 또 그 칼럼을 넣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시스템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쓰기 위한 칼럼들도 다소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엔티티 클래스를 만들 때는 똑같이 만들어야 돼. 근데 이걸 그대로 준다고요? 사용자한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보통 일반적으로 가공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유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보통 저희가 데이터를 가져올 때 특정 하나의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다 가져올 수 있으면 참 좋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정교화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또는 기능적으로 테이블들이 이렇게 쪼개져 있습니다. 쪼개져 있는데 기본 키하고 외래 키를 통해서 조인해서 우리가 테이블 간에 데이터를 합쳐서 가져오는 경우가 있죠. 이때는 가져오는 대상이 뭘까요? 엔티티일까요? 엔티티가 아니에요, 문제가. 엔티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실렉트해서 정해진 칼럼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결국 걔는 전달의 목적으로 우리가 쓰기는 할 테지만은 엔티티라고 부르기는 어려워요. 그럼 애초에 그냥 여기다가 엔티티를 쓰지 말자 이거예요. 그냥 애초에 그냥 여기서 DTO에 받아오면 서비스 쪽이 얼마나 심플해져요. 이건 작업할 필요가 없잖아. 꼭 필요하다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아, 얘는 지금 학생이니까 여기다가 앞에다가 데이터를 보내줄 때 학번을 붙여서 줄까?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거든요. 서비스 하는 일이. 이런 작업들. 이것도 합쳐주자. 이렇게 넣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목적으로 쓴단 말이지, 서비스가. 근데 지금은 서비스 쪽에서 이제 다른 작업들도 하잖아요, 지금. 그죠? 특히 이제 엔티티 쪽이 원리 원칙대로 보자면, DAO 쪽은 엔티티를 받읍시다. 오케이. 받았는데 엔티티 그대로 보여줄 건 아니잖아. 그럼 가공하면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할까요? 컨트롤러에서 할까요? 컨트롤러에서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죠. 컨트롤러 요청을 받고 파라미터 처리한 다음에 실제로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는 시작점은 서비스에서 시작되도록 구조화시켰기 때문에, 서비스가 그 DAO 쪽에 있는 이 메소드를, 실제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이 메소드를 호출하는 코드가 여기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만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서 받아온 데이터 중에서 어떤 금액들, 내가 얘기했잖아요. 금액이 있는데 얘를 표시를 해주는 게 좋을까? 원화, 원, 달러,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 이 서비스가 실행되는 국가가 있어요. 국가가 존재하겠죠. 그럼 그 국가에 있는 국민들이 그걸 이제 그 서비스를 쓸 텐데, 갑자기 한국에서 이 서비스가 시작됐다고 해서 금액이 나오는데 원 나오는 거예요. WON 2350원. 이 뭐지?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환율을 검색해 가지고 이게 우리 그 나라 돈으로 얼마지? 다시 변환시켜야 되겠죠. 이 물건을 살지 말지 결정하려면.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대체로 현지화시키는, 서비스 자체가 다 현지화시키는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 그걸 표시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 금액이 왔는데 그 써있는 금액이 일단 원화야. 그러면 저쪽 미국 사이트에서 우리가 이 서비스를 오픈할 때는 일단은 표기는 달러로 표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원으로 표시된 것을 우리가 미리 달러로 변환을 시켜서 금액 표시해야 되겠죠. 그럴 때 여기서 그런 작업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 목적으로 서비스 레이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원리 원칙대로
엔티티는 DAO 쪽에서 다루는 것은 엔티티다라고 정의해놨고, 받아왔는데 바로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서비스에서 받아온 데이터를 가공을 시킨 거죠. 그런 다음에 컨트롤러한테 DTO 클래스의 객체 리스트를 보내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걸 받을 놈이 있겠죠. 컨트롤러. 자,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컨트롤러가 내부에서 어떻게 했느냐? 여기서 데이터 처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데이터 처리하는 놈이 누구냐면 최초 시작 지점이 서비스예요. 그래서 서비스 객체인데 우리가 서비스도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 인터페이스 구현체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자, 실제 구현체는 누구냐면 student info svc input이에요. 어디 있어? svc input. 이놈이죠. 이놈은 객체를 만들고 이것을 인터페이스로 받는다 그랬죠. 다양성. 앞에 그 설명한 거니까 서비스. i 서비스인가요? 이게 i student죠. student. 서비스. 이 인터페이스죠. 인터페이스 이름으로 student info 서비스에서 이렇게 student info 서비스 SIS네. 자, 이렇게 받아온 다음에 누굴 호출해야 되느냐? 서비스 쪽에 있는 이 메소드를 호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리턴 받는 거는 뭡니까? 리스트, 어레이 리스트인데 타입은 DTO 타입. 이 메소드를 호출해야 되겠죠. 컨트롤에서 호출해야 되겠죠. SIS.get 이놈. 서비스 쪽에 이놈. 자, 리턴 받는 값이 뭐냐면 자, 어레이 리스트인데 어레이 리스트 자체도 우리가 인터페이스죠. 이렇게 해서 안에 들어간 데이터가 뭐냐? DTO요. DTO를 받겠다. 그 다음에 얘는 student list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전체적인 작업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왔어요. 컨트롤러는 요청을 받고 그 다음에 데이터 요청했으니까 데이터 처리하기 위한 서비스 객체를 사용을 해서 서비스 객체 메소드인 getStudentInfo를 호출했고요. 그럼 getStudentInfo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DEO 쪽에 객체를 만들어서 DEO 객체를 이용을 해서 거기에 있는 실제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getStudentInfo라고 하는 객체 메소드 호출했고 여기서 실질적으로 데이터 처리를 하고 있죠. 파일 오픈하고 하나씩 읽어들여서 콜론으로 쭉 끄는 다음에 엔티티 객체에 다 채워서 해당 객체를 엔티티 리스트에다가 담아서 루핑을 돌려서 최종적으로 엔티티 타입이 들어가 있는 어레이 리스트를 리턴했고요. 그래서 리턴을 받았습니다. 엔티티 타입으로.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DTO죠. 그래서 자, DTO 리스트 하나 생성하고 그 다음에 DTO 객체 하나 만든 다음에 DTO 객체 선언한 다음에 매번 루핑을 돌 때마다 여기에는 엔티티 객체가 있을 테니까 새로운 DTO 객체를 만들고 여기서 값을 꺼내 와서 채우는 거죠. 이 작업이 끝나면 결국은 칼럼 5개 중에 3개만 담겨 있는 DTO 객체, 클래스 객체가 5개가 나온 거죠. 그게 리스트에 담겨져서 되돌려지는 겁니다. 이걸 호출하는 놈이 누구냐? 컨트롤러요. 이거 잠깐 끄고 할게요. 필요 없는 것도 다 끄고 이제 서비스는 들어갈 필요가 있고 인터페이스니까 잠깐 끄고요. 인터페이스 이건 DTO 3개 컨트롤러 여기 있죠. 자, 이제 JSP가 얘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이제 리퀘스트 객체에서 이 값을 애트리뷰트로 넘길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애트리뷰트 이름은 뭐다? 스튜던트 리스트예요. 그리고 이것을 리퀘스트를 나중에 받을 놈이 누구냐? 뷰 아래에 있는 studentinfo.jsp라고 하는 파일인데요. 웹에 있죠, 이놈. views 아래에 여기 있습니다. 요거 패스 하실 때 주의하세요. 패스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내부 호출이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젝트 네임으로 정해진 이 서버 쪽에 있는 모듈 패스인 이 컨텍스트 패스 얘를 안 쓴다고 그랬죠 지금. 외부에서 호출할 때만 얘를 붙여야 되고요. 우리는 얘를 붙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빠진 이 웹 아래에 뷰 폴더 아래에 존재하는 student info.jsp 쪽으로 이 리퀘스트 객체를 넘기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얘가 JSP 컨테이너라고 하는 템플릿 엔진이라고 하는 이놈이 직접 웹 브라우저에 써야 되기 때문에 출력 객체 같이 보내고 있죠. 입력 객체는 여기다가 저희가 값을 세팅했기 때문에 얘가 리퀘스트 get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이 JSP가 해당되는 넘겨진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이 객체 넘기고요. 얘는 나중에 출력하기 위해서. 자, 이 작업이 되고 이제 JSP 쪽 가보시면 어디 갔어? 항상 이게 내가 뭐 클릭했나? 왜 쑥 다 전부 다 숨겨져 버렸죠?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네요. 자, 이렇게 지금 여기서 뷰 아래 이놈이죠. 이놈이 이제 처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얘가 그냥 단순하게 값을 받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반복문을 돌려야 될 때는 얘가 필요하다 그랬죠.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웹inf 아래에 lib 폴더 아래에 이 두 개가 존재해야 된다 그랬죠. 여기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호출해서 포르프로 구현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 3개만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3개만 항목을 한 라인에 여기에 이제 테이블 로우이기 때문에 한 테이블 행에 3개의 칼럼을 만들었고요. 근데 각각의 요소의 이름이 뭐냐? id, name, address입니다. 확인해 보면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DTO ID, name, address입니다. 근데 여기서 넘겨받은 게 뭐냐면 스튜던트 그 info DTO 객체의 리스트를 받은 겁니다. 여기서 리스트를. 그래서 여기 속성 이름 똑같죠? 여기서 우리가 정해놓은 거 요 이름 스튜던트 리스트 혹시 모르니까 붙여놓을게요. 요걸 받으세요. 근데 하나씩 꺼내오는 게 뭐다? 사실은 DTO 객체입니다. 좀 명시적으로 해놓을까요? DTO. 여기는 스튜던트 DTO 리스트고요. 얘를 속성 지정할 때 여기다가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할게요. 이 속성 명칭을 get 파라미터 우리가 마치 그 파라미터를 갖다가 그 우리가 키맵으로 있을 때 키 값을 이렇게 request 뭐 get 파라미터 한 다음에 그 이름을 써주게 되면 읽어오듯이 이 이름을 그 목적입니다. 세팅을 이렇게 해줬고요. 그러면 이것도 DTO라고 할까요? 명칭이 조금 더 정확해야 되니까 DTO 리스트 해서 이제 보내게 되면 자, 요 이름으로 받아올게요. 요 이름으로 받아왔습니다. 바꿨나 내가? 다시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의 요소는 DTO 객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객체죠. 그래서 달러 표시 꼭 브래킷 여기에 여기를 넣어서 자, 일단 3개를 복사를 다 할게요. 얘는 지금 이제 하나하나가 객체 자체 출력할 수 없어요. 안에 있는 뭘 출력해야 됩니까? ID, name, address 이렇게 명칭이 일치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났고요. 요 컨트롤을 호출하면 돼요. 이제 이 컨트롤을 호출할 때, 그래서 이게 자꾸 클릭이 2번 눌려지는 것 같은데, 자, 이제 서비스 네임을 알려줘야 되겠죠. 자, 웹 서블릿 하고 외부에서 호출할 때, 자, 우리가 지금 이 서버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테스트입니다. 이거 주의하세요.
그 뭐냐면 IP 포트 슬래시 테스트 슬래시 이겁니다. 이름이 get info list, get student라고 해야 되겠죠? get student list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조금 더 정확하겠네요. 학생 정보 리스트를 가져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스타트. 자, 크롬 브라우저를 띄워서 자, 192.168.10.5에 여기 지금 우리가 이름이 뭐냐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아래에 이놈이죠. 요렇게 이렇게 읽어오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좀 부가적인 작업인데 크게 의미가 없는 그런 이상한 것. 지금 같은 경우는 두 번 작업한 꼴입니다. 저희가 이거 이제 익스포트 해드릴게요. 자, 한 번 더 익스포트 해드렸고요. 참고를 하시면 되고,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되고, 이해 안 가는 부분 있으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복잡한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지금 세팅에 좀 들어가고 있죠. 패스 지정할 때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약간 그런 부분들이 보통 웹 프로그램을 할 때 보면 굉장히 다양한 어떤 툴이라든지 서버가 이제 복합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고요. 그것은 좀 여러분이 경험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내부 브라우저를 사용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웹 브라우저 하나 추가를 할게요. 익스터널 웹 브라우저 크롬 없으면 새로 추가하시면 됩니다. 추가해 볼까? 그냥 이름은 KHT 브라우저. 로케이션은 찾을 필요가 있겠죠. 이게 지금 크롬 파일 위치 열기. 크롬 파일이 여기 있다는데 어디? 아, 이놈이네. 근데 실제로 얘는 링크밖에 없는데 실제로 있는 위치는 프레임 파일스의 구글의 크롬의 애플리케이션의 chrome.exe. 그래서 아유 금방 잊어버렸네.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이던가. 아, 이거 역시 프로그램 파일스의 구글의 크롬 애플리케이션에 이거죠. 왜냐하면 지금 내부 그 브라우저를 사용하지 마세요. 여기 지금 왠지 실행을 여기서 시키게 되면 제가 지금 외부에서 지금 실행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내부 브라우저가 상당히 나중에 보면 그냥 로컬에서 호출하기도 하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내부를 사용하지 마시고요. 구글 프로그램 파일의 구글 크롬의 애플리케이션의 이놈이죠. 이놈을 선택을 하고 뭐 파라미터는 따로 시작하는 어떤 페이지인데 이거는 굳이 할 필요 없고요. 이렇게 해서 얘를 세팅한 다음에 적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그 문제 아이고 이건 또 새로 또 로딩하는 거라서 좀 그렇긴 한데 이게 왜 계속 뜨지? 잠깐만 저희가 세팅이 안 돼 있나? 브라우저 인터넷 브라우저로 되어 있구나. 이놈을 이제 실행시키도록 제가 했습니다. 이게
작업팀이 크롬 하세요. 그러니까 크롬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제 띄우는 걸로 하시고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띄워서 제가 이런 게 싫은데 이렇게 이제 크롬 쪽에서 실행할 수 있게 내부 브라우저 사용하지 마시고요.